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핵심은 3대 개혁이었습니다. 자, 노동과 연금, 교육 등 개혁을 언급하면서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득권에 매몰된다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또 수출 증진을 강조하면서 수출 전략을 자유,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나라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신년사에는 경제가 11번, 개혁 8번, 수출이 6번 등장했습니다. 자유는 3번 나왔네요.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 협치나 또 북한의 무인기 침범 등 북한 도발 속의 남북 관계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어제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정리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2023 해법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입니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꺼내든 건 노동개혁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 추진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한 연공서열 시스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노사 노노관계 공정성 확립 등의 목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돌파구로는 수출 증진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기술 협력이 한묶음인 상황에서 수출 전략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외교 중심에 경제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또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가동, 무역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확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산업과 기술 발굴을 지원해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숨쉬고 기회가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년사 발표는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10분 정도 진행됐는데 취재진 입장은 불가였고 별도 질의응답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달하는 메시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지휘관들과 통화했는데요. 확고한 대비태세를 당부하면서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의 경제계는 경제난 극복과 또 제도약을 위해서 시의적절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민주당은 하나마나한 얘기라면서 혹평했습니다. 특히 3대 개혁과 관련해서 기득권 타파를 강조한 걸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정부 여당이야말로 기득권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닙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은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출 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야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3대 개혁 과제를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1월 임시국회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을 들어보시죠. 3대 개혁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래 국회법에 1월, 7월은 국회가 안 열리도록 되어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 임시국회까지 이어져 왔고 그 이전에도 쭉 임시국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본 법안에 대해서도 연초에 계속 협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따져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애둘러 비판하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유난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요즘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의 궤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또 그분의 삶 자체가 인동초라고 불렸을 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또 끊임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이 나라의 평화, 인권,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현재가 민주주의도 민생도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이지만 그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와 또 얼마 전에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만났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이 책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네, 바보, 산을 옮기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기록한 책으로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는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도 궁금한데요. 어제 만남 이후에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죠. 권양숙 여사께서 떡국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말씀으로는 한 일주일간 구우셨다는 것 같아요. 여기 봉화쌀로 만든 막걸리도 좀 있고 해서 김경수 지사님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됐기 때문에 두 분께서 그간에 서로 그 안부를 좀 물으시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아서 덕담을 나누는 이런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합도 두 분 다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 따로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네. 가볍게 그렇게 그간에 오랜만에 좀 뵌 거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만나신 거예요? 뭐 한 5분 정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 일정을 마친 뒤에 두 분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네요. 자, 오늘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자, 이 대표의 새해 첫날 행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